자, 이제 이 문제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전 거랑 비슷해요. 두 개 입력받던 걸 이제 세 개 입력을 받는 거고요.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맵과 스트립을 사용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전에 우리가 두 개 입력 받아서 더한 결과 출력할 때 이 방식을 썼잖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출력할 때 형변환을 하는 방식 말고 아예 형변환을 해놓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 두 개 입력 받도록 되어 있다가 이제 세 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 뭐 추가해야 돼요? 이거 이제 두 개 입력 받았기 때문에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만 존재하는 거지, 세 개 입력 받으면 2번 인덱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스플릿으로 쪼개면 세 개 입력 받은 거를 쪼개 줄 거니까. 그럼 이제 2번 인덱스에 대한 내용, 이거 한 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라인 2번 인덱스, 이것까지 해줘야 세 개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추가를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입력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세 개를 더한 결과가 아니라 두 개 더한 결과만 나올 거잖아요. 여기 중간에 3 나오고 있는 거. 그쵸? 그럼 우리가 뭐 더 그 입력받는 개수를 늘릴 때마다 이거를 직접 추가해줘야 되는 이 과정이, 뭐 지금 한두 개 늘어나는 거야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데이터가 뭐 한 100개고 200개고 추가가 돼야 되면 이거 언제 손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 반복문을 쓴다고 해도 사실 불편한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배워볼 게 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일단 보세요. 이거 지금 실수 데이터 3개 넣어놓은 거거든요. 3.14, 7.77, 10.12 라고 3개 넣은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출력하면 당연히 저거 실수 데이터 3개가 리스트화 돼서 나오겠죠.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형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다 해야 B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수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주석을 좀 걸어놓고 제가 맵이라고 하는 걸 일단 써보겠습니다. 얘를 바로 담지 말고 이것부터 해보죠. 자,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거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인자로 int 하나 그리고 b 하나 넣어준 거예요. int는 타입이고 b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죠.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 아까 우리 그 리스트 리버스 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온 거죠. 이 형태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맵 오브젝트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한번 또 리스트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 자, 지금 첫 번째 출력은 이거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출력이 얘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출력이 얘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두 번째 출력 걸 잘 보세요. 다 인트화가 됐죠. 그쵸? 분명히 실수 데이터 3개 들어있었는데 이 맵이라고 하는 걸로 썼더니 이런 과정 없이 다 인트화가 되었어요.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 과정 대신에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얘도 그냥 다 정수로 형변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방금 아래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출력할 게 아니라 다시 B에다 담아버리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형변환하는 그 로직들이 다 사라지고 더할 수 있겠죠. 그쵸? 형변환을 알아서 해버리 아니 인트 리스트 B 얘가 왜 B야? 형변환을 알아서 할 거고 얘가 우리가 더하는 부분에 이것만 추가를 해주면 어떤 그 연산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가 된 거니까. 그쵸? 그럼 이 맵이라는 애는 도대체 뭐냐? 얘는 우리가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배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0번부터 해서 순서를 자기 그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0번, 1번, 2번 순서를 가지고 있는 객체였거든요. 근데 맵은 조금 달라요. 얘는 순서가 없고 대신에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1대1 매칭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라인이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순서대 그 앞에서부터 하나씩 인트 타입을 변환시켜요. 인트로.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결과를 우리가 리스트화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라인에 지금 우리가 1, 2, 3을 입력을 받잖아요. 그럼 스플릿까지 해서 리스트가 1, 2, 3 이라는 값을 다 문자로 이렇게 갖고 리스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라인이라는 애한테. 이게 이제 스플릿의 결과. 얘를 가지고서 이 맵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1을 인트로 변환해서 1, 그리고 2를 인트로 변환해서 2, 3을 인트로 변환해서 3 된 거를 리스트화 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형변환을.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가 원래 우리가 입력받은 게 1 띄고 2 띄고 3이었다 라고 하면 스플릿을 통해서 문자 1, 문자 2, 문자 3이 라인이라는 애한테 연결이 될 건데, 이 맵이라고 하는 애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변환기, 하나의 일종의 변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값들을 여기 변환기에다 넣으면 형변환이 돼서 나오는 변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써야겠다. 맵 인트 라인 이렇게 들어있는 변환기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 변환기를 통하면요 인트화 돼서 첫 번째로 다시 가요. 우리가 리스트화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리스트화를 다시 시켜줘야 되는 건데, 했을 때 변환기를 거쳤다가 두 번째로 가고 세 번째로 가고 순서가 랜덤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스트화 시킨 거니까 순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돼서 첫 번째로, 그리고 얘가 변환기를 뚫고 나오면 여기로 가서 2,
얘가 변환기를 뚫고 나오면 여기로 가서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한 줄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이 맵 함수를 거쳐서 알아서 순서대로 형변환이 되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주는 방식. 얘가 얘로 1대1 되는 거고요. 얘가 얘로 1대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플레임을 굳이 따져보자면 매핑이거든요. 매핑. 근데 매핑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이 돼서 이 변환기를 뚫고 나오면 형변환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안에 넣어놓은 이 타입으로.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맵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 우리가 좀 편하게 형변환을 한 번에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더하는 부분만, 실제로 더해지는 부분만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얘만 반복문을 통해서 연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연산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해본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반복문이 0번 인덱스부터 이 길이 전까지 돌 거고, 그럼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돈다란 얘기고, 그 상황에서 반복문이 돌 때마다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s에다가 덧붙여서 더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에 s만 출력을 해보면 입력받은 걸 알아서 연산을 해주는 거죠.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이 리스트의 값이 우리가 입력을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공백으로 구분지어서 숫자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버리면 알아서 형변환까지 할 거고 알아서 연산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고 해도 우리가 바꿀 건 없다라는 거죠. 알아서 연산할 거고 그 연산을 하기 위한 형변환을 얘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훨씬 스마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이 문제 4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애들이었고 오늘은 일단 이제 포문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는 필요할 때 검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스플릿, 스트립, 그리고 맵 요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근데 얘는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 우리 제대로 다뤄본 거 없잖아요. 얘도 근데 보면은 함수 실행문의 형태죠. 그쵸? 우리 이거 배워본 적 없어요. 이거 한번 결과 예상해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 레인지라고 하는 애는요, 단어의 뜻만 보면 대충 범위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맵 쓰면 1:1 매칭이었잖아요. 그쵸?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인자로 6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숫자 인자가 들어간다면 얘는 0부터 여기 써있는 숫자 전까지예요. 범위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6이 써있으니까 6 전인 5까지. 근데 시작이 0부터인 거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그 데이터를 뭐 한 거예요? 인트로 형변환을 한 거예요. 정수를 정수화 시킨 거죠. 그 결과를 뭐 한 거예요?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출력했죠. 그래서 이 둘은 결과가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리스트, 이 안에 이 내용을 지웠다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만 쓰면 원래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그 빈 리스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봤던 방식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맵을 활용해서, rang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 자, 이걸 갑자기 왜 하고 있냐? 자, 이걸 볼게요. 이거 출력하면 i가 0부터 10 전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게 while문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for문을 그냥 써볼 겁니다. 자, 우리 폼은 배운 적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잠깐 지나간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결과 예상되죠. 근데 방금 우리 레인지 했죠.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0부터 10 전인 9까지 범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네요. 0부터 9라는 범위 내의 숫자들을 순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뒤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결과는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for문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이 in 뒤에 range 혹은 순회할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게 왔을 때 그 리스트나 범위로 잡혀있는 이 숫자들을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j2에다가 넣어줘요. 값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할 때 이 레인지 0부터 9잖아요. 그럼 첫 시작은 0이겠죠. 0이라는 숫자를 j한테 꽂아주는 거예요. 얘는 변수예요, 변수. j는. 그래서 j한테 꽂은 다음에 그 j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한 거라 0이 일단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반복문이니까 올라가요. 그 다음 레인지 0 다음에 1이죠. 1을 j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 j를 또 출력하겠다 했으니까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다가 레인지 마지막 9죠. 9까지니까 여기 써있는 숫자 전까지니까 9를 j에 꽂고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범위 내에 숫자 없죠. 그럼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가 while문은 종료 조건을 만나면 이게 거짓이 되면 그때 탈출을 했잖아요. 얘는 이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돌릴 게 없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끝납니다. 반복문이.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갔는데 그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끝났어요. 다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동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딱 이것만 봤을 때 이 while문에는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이 명확하게 들어있죠. 지금 이 포문은 어때요? 없죠. 없는데 반복문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포문은 그럼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런 거 못 건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레인지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제가 인자를 하나만 넣어놨는데 이 인자를요 늘리면 돼요. 지금 제가 1 쉼표 띄어쓰기 했더니 뭔가 떴죠. 여기 잘 보세요. 이 괄호 안에, 이 괄호는 이 레인지의 괄호 이겁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스타트, 얘는 뭐겠어요? 네, 시작점이 되겠죠. 스탑, 얘는 뭐겠어요? 네, 종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서포트 인덱스, 서포트 인덱스, 그러니까 다 인덱스를 지원하는 건데 얘는 시작점의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끝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변화하는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몇씩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걸 돌려보면요 결과가 당장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0부터 9까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점을 1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부터 9가 나오는 거고요. 그쵸? 인자 하나를 더 써볼게요. 이러면 대충 예상이 되시죠? 1부터 시작을 하고 10번 전까지 도는데 2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3, 5, 7,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값과 종료 조건, 스텝 다 명시가 가능해요. 포문도. 근데 명시를 안 하고도 쓸 수가 있을 뿐인 거죠. 안 했을 때는 기본 값으로 시작점은 0이 되는 거고 종료 시점은 써있는 인자 전까지가 되는 거고 스텝은 플러스 1씩이 고정이에요. 이게 디폴트 값. 근데 내가 그게 싫어서 명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 내 입맛대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알았는데 얘를 가지고 무한 루프 만들 수 있나요? 있을까요? 아예 비우면 여기를 이러면 에러 안 나나? 에러 나요. 얘 무조건 인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0부터 몇 하는 그 종료 조건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2개 들어가면 시작점과 종료 조건 3개 들어가면 스텝까지 알아서 얘가 순서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얘는 무한 루프를 못 만듭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부터 1 전까지니까 0이겠죠? 10부터 1 전인 0까지 1씩 증가를 할 거래요. 안 나오죠? 얘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간단한 거죠. 10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는데 1 전인 0까지래요. 근데 우리가 1식 그 스텝을 안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1식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1식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while에서 이런 경우는 무한 루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무한히 돌았어요. 근데 for는 안 돌아요, 아예. 이거를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를 못 써요. 이거 말고는, 무한 루프 관련된 거 말고는 모든 거를 while로도 할 수 있고 for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한 루프에 관련된 거는 for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무한 루프 일부러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못 써야 돼요. while 써야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한해서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for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while과 섞어서. 그래서 둘 다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둘 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while로 썼을 때 유리한 로직이 있고요, for로 썼을 때 유리한 로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써야 되는 거는 아니긴 해요. 결과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쵸?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for 자리에 안 되니까 어차피 무한 루프, for가 무한 루프도 안 되는데 while 하나만 파서 while만 해야지, 그래도 못할 로직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개발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포문으로 막 코드를 써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포문을 아예 안 건드렸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내버 던졌어요. 그럼 남이 해놓은 코드 봤을 때 포문 보면 분석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트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방대하게 다룰 때에는 보통 for를 많이 쓰고요, 무한 루프 만들 때만 while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문이 이해가 안 돼도 포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나는 while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for는 쉽네? 라고 해도 결국 while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걸로 코드를 짜놨을지 모르는 거니까. 평생 나 혼자만 독고다이로 개발할래,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둘 다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안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스텝 부분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를 적어줘 버리면 얘는 동작을 하겠죠. 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스텝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까 0이 아니라 2가 나와요. 왜냐면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이 1이죠 1 근데 전이잖아요. 근데 음의 방향이죠. 그럼 1 전이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이라고 하는 게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는 지금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헷갈리지 않고 잘 쓰시면 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포문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IJK, 제가 이거 while문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변수일 뿐이지만 이름을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 라고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IJK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V라는 것도 많이 써요. V는 뭐냐? value의 약자예요. value의 약자. value는 값이죠. value라고 하는 거의 약자로 V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value를 넣기도 해요. 이 자리 변수니까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내가 원하는 이것만 잘 바꿔준다면 결과는 잘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면 좋을 거고, 만약에 의미를 내포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관례적으로 많이 쓰는 IJK 혹은 V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자리가 변수다 라는 것만 잘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인지 말고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 있던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바뀐 거 뭐밖에 없어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레인지 함수로서 만든 범위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리스트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이 결과 예상해보세요. 이거는 0, 1, 2, 3, 4 나오지 않을까요? 1, 2, 3, 4, 5가 나오네? 1, 2, 3, 4, 5. 왜냐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 값들을 순서대로 i에다가 꽂아주는 거잖아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럼 반복문 처음 돌았을 때 첫 번째 요소 값인 1, i에 들어오는 거고, 그거 출력. 그러니까 1. 두 번째 반복했을 때 두 번째 요소 2,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 마지막 요소까지 다 찍혔어요. 5까지 다 찍혔는데 다시 반복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요소 없죠. 이제 순회할 수 있는 거 순회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끝. 탈출. 이게 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순회하는 로직은 머리에 하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어차피 리스트 순회할 때 포문을 다 쓰긴 할 건데 그래도 while문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니 하나쯤 기억하고 계셔라 라고 했는데, 포문은 이렇게 씁니다. 리스트를 순회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모두 출력하는 로직이에요. 순회해서. while보다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같은 거 쓸 때는 보통 포문이랑 같이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어떨까요? 출력 결과 예상해보세요. 얘는 0, 1, 2, 3, 4가 나오겠죠? 왜냐면 그냥 함수 실행문 하나하나 까보면 돼요.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 a, 이 안에 들어있는 린자로 준 a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애였죠. 그럼 이거 반환되면 5잖아요. 길이는 5잖아요. 그럼 레인지 5가 되는 거고, 레인지 5면 0부터 4까지 돌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0, 1, 2, 3,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이 밑에 있는 이 길이 함수를 사용한 거랑 그냥 실제 리스트를 박아놓은 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 잘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복문이, 이 포문이 돌았을 때 0, 1, 2, 3, 4면 내가 갖고 있는 A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덱스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잖아요. 0, 1, 2, 3, 4. 그럼 얘를 인덱스를 반대로 나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4, 3, 2, 1, 0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0, 1, 2, 3, 4가 아니라. 이거 어때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되죠. 이거 이 A 리스트의 길이 반환해주는 이 함수 실행시키면 이 자리에 5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5-1이니까 4가 될 거고, 그럼 4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 근데 지금 음의 방향이죠. 딱 봐도 마이너스 1 전이면 어디에요? 0이죠. 4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가겠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 3, 2, 1, 0이 나오겠죠. 얘를 주석 걸고 헷갈리니까 반대로 돌릴 때 방식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써놨구나. 결과야 뭐 똑같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A 리스트를 정순회하는 방식이잖아요. 요소값을 다 꺼낼 수 있는. 그러면 A 리스트를 역순회해서 요소값을 다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스트 자체를 뒤집어서 넣어도 돼요. 이 자리에 뭐 아까 우리 배웠던 리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이거 빼고 리스트 요소값 반대로 역순회해서 데이터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와 레인지를 같이 활용해서 포문을 돌리는 거. 그리고 이 포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형태, 이 모습 자체가 자바로 치면 향상된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향상된 포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포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려드렸고, 이제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건데, 시간상 다 풀진 당연히 못하겠죠? 간단하게 조금만 해봅시다. 자,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4개 추가됐을 거예요. 이 4개 50분까지 풀어보시고요. 다 못 푸신 거는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세요. 이것도 숙제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작할 때 이 4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 문제 풀 시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